24년 만에 북러 밀착이다. 위험한 거래 시작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설명할 것 같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합니다. 1박 2일 동안 북한을 방문할 텐데 이게 24년 만의 일입니다. 2000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지금 김정은이의 아버지 김정일이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었거든요. 지금 그 일이 이제 북한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북한에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난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말 안 해도 지금 정황상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 무기에 대한 어떤 거래도 거래지만 탄약도 지금 계속 실어 나르고 있다는 것. 아마 어느 누구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 몇 나라 안 되지만요. 작은 나라 중엔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무기를 잘 만들기도 하고 무기를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탄약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김정은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발 무기도 좀 내놓고 탄약도 내놔라. 그러면 내가 중요한 기술을 주겠다. 위성에 대한 기술, 우주 기술들이겠죠. 이게 위험한 거래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담 와중에 대놓고 이야기할 겁니다.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당장 말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기술들 달라. 위성을 쏴야 되는데 위성과 관련된 기술 달라. 아예 대놓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어떤 북한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요. 아마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엄청 어떤 상위의 협정까지 맺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북한과 러시아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김정은이를 만나는 게 지금 벌써 세 번째잖아요. 지난해 9월에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9개월 만에 답방이거든요. 그러면 이 답방에서는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마 강하게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위험한 선은 넘지 않을까. 위험한 거래가 이제 완벽하게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북한 보세요. 핵무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북한 핵무기 보유량이 20기에서 60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50기에서 70기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올해는요 50기에서 90기로 늘었어요. 이게 말입니다. 러시아가 제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우주기술이 적용이 돼서 그 앞에 핵무기가 장착이 된다면 이게 당장 대한민국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위험한 거래라고 쓴 것도 바로 이거예요. 핵무기가 너무 많잖아요. 50에서 90개면 적은 숫자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50에서 90기라는 것은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실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현재 보관한 것은요. 보관한 것은 50기지만 여기에 조립 가능한 핵탄두까지 포함을 시키면 90기까지 는다는 겁니다.
이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이야기할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생각을 하면 야 진짜 세계가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험한 거래로부터 더 큰 위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 여러분은 들지 않으세요? 지금 세계 9개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는 12,121개입니다. 이게 한번 터지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죠. 인류는 멸종되는 거고요. 아마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섬뜩섬뜩합니다. 저는 모든 어떤 거래를 선택지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군사협력의 수준이 단순하게 말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수준이 아니라 이게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만큼 말입니다. 더 최악의 상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북한의 핵탄두가 너무 많죠. 이렇게 핵탄두가 많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당장의 위협은 당연하고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말입니다.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한민국도 북러 밀착에 대비한 우리도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한반도에 핵이 없잖아요. 뭐 미국이 전략자산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핵무기 개발하려 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뭐 금방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핵에 대한 기술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관련돼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지금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죠. 한반도의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진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평화는요. 이게 타협에 의해서도 오지만요. 저는 강함에 의해서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지 평화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약체로 있을 때 이게 타협을 해서 평화를 얻어낸다는 것은 위협에 의한 평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짜 평화. 이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가져가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도 북한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갖추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 않을까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